역대급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엄청난 정치 토론들이 벌어질 텐데요. 자유총연맹이나 자유마을, 대형교회 등의 카톡을 일용할 양식으로 배급받고 계신 분들 가족 중에 다 있으시죠? 이 어르신들 전투력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도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이번 연휴는 가족과 지인들을 촛불로 데려와야 할 역사적 사명을 부여받은 연휴입니다. 이번 연휴의 핵심 정치 이슈는 당연히 윤석열 탄핵이 되어야 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벌써 1년이 넘도록 윤석열 퇴진 촛불이 계속되고 있고 이제 탄핵을 외치고 있다는 사실 꼭 알려주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윤석열과 김건희 인간 자체가 싫다까지는 이제 거의 합의되어 있는데 그래서 탄핵 사유가 있나? 라고 하는 사람들 여전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윤석열 탄핵 사유 총정리입니다. 입 벌려라! 씻어 들어간다! 윤석열 탄핵 사유 첫 번째는 통일을 지향하며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헌법 제4조를 위반한 겁니다. 윤석열은 후보 시절부터 집권 이후에도 한미일 군사협력을 추진하면서 북한 정권을 종식시키겠다며 전쟁을 선동합니다. 심지어 북진 통일하자는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혔고요. 이는 평화 통일을 추진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죠. 매일 힘에 의한 평화니 뭐니 전쟁하자고 외쳐대는 대통령, 이미 이것만으로도 헌법 위반입니다. 두 번째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상권 분립을 위반한 겁니다. 일본은 강제동원 배상하라라는 대법원 판결을 윤석열 정권은 완전히 무시했죠. 우리 기업 보고 돈을 내서 배상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법치주의 노래를 부르던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게 법치주의인가요? 대법원은 그럼 왜 있는 건가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당장 탄핵해야 할 사유입니다. 세 번째는 공익실현 의무를 위반하고 김건희 일가의 이익 실현을 위해 노력한 겁니다. 본부장 비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윤석열의 장모와 김건희의 비리가 심각합니다. 오죽하면 봐주고 봐주다가 결국 너무 심하게 저지르니까 장모를 구속하기까지 했겠어요. 이것도 진짜 사상 초유 사건인데 이렇게 나라가 조용하다니. 아무튼 윤석열은 김건희 돈 벌어주겠다고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국토부를 동원해 양평 고속도로를 휘게했습니다. 이게 들통나니까 원희룡을 동원해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라더니 백지화를 백지화하면서 밀어붙이고 있죠. 이 사람들은 부끄럽지도 않나 얼굴 두께 한번 재보고 싶어요. 공공의 이익을 생각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하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처가의 재산을 늘리려 하는 것, 공익실현 의무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거기다가 이게 김건희가 지시한 것이라면 이건 그야말로 국정농단이죠.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최수근 상병 사건 관련한 권력 남용입니다. 최수근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과 관련해 박정훈 수사단장 수사 결과 사단장의 지시였다는 게 밝혀졌죠. 자세한 내용은 지난 입벌실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 사단장을 책임에서 빼주려고 대통령실에서 사건에 불법 개입을 해버려요. 그것도 모자라 박정훈 수사단장을 구속까지 시키려고 했죠. 군대 내 사망 사건에 대한 부당한 수사 개입은 직권남용, 이것도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후쿠시마 해고염수 방류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일본 편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우리 국민들을 괴담 유포자로 몰아갔죠.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와 같은 참사가 벌어져도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아니라 측근을 위해 뭉개기, 꼬리 자르기만 합니다. 적어도 국민이 목숨을 잃으면 조금이라도 책임지는 자세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박근혜, 이명박도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대통령실이 불법으로 당무에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강신업 변호사를 만나 국힘당 대표에 출마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이게 불법이라는 겁니다. 이전에도 대통령실이 김기현 후보를 밀었다. 태용호가 이진복 정무수석이 내년 총선 공천을 거론하며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을 옹호하는 발언을 요청했다라는 등 대통령실이 당내 선거와 공천권을 운운하며 개입한 사례는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잘리기는커녕 아주 멀쩡히 잘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윤석열이 바라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건 정당법과 선거법을 위반한 겁니다. 이외에도 집무실을 이전하면서 국가재정법을 어기고 직권남용을 한 것, 이 과정에서 무속인의 조언을 받아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 등 다 말할 수 없는 탄핵 사유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 권한을 이용해 야당과 국민을 탄압하는 독재 정권입니다. 윤석열이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압수수색만 376번을 했어요.
이재명만 털었나요? 주변인까지 샅샅이 먼지 털기를 하는 그 자체가 이미 혼이 비정상이죠. 이걸 기네스북에 올려야 돼. 윤석열 정권의 무리한 영장 청구로 보수적인 한국의 법원에서조차 영장 기각을 결정했어요. 일단 박수치고 갈까요? 이런 독재 행태는 야당 인사뿐 아니라 자신에게 비판적인 국민 모두를 빨갱이로 몰아 탄압하는 것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죠. 다들 나라가 수십 년은 뒤로 간 것 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데도 탄핵이 안 되면 도대체 탄핵 소추권은 왜 존재하는 건가요? 윤석열 탄핵만이 살 길입니다. 하루 주춤하면 또 어떤 재난이 어떤 규모로 닥칠지 모릅니다. 조봉암을 죽인 이승만이 국민에게 총을 쏘았었죠. 김대중을 죽이려던 전두환 역시 광주 시민을 죽였던 것을 우린 기억합니다. 윤석열은 이미 불법으로 쌓은 자기 가족의 부와 권력을 지키겠다고 국민을 향해 칼을 빼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국민이 나서야죠. 이번 추석에 윤석열 탄핵을 이야기하고 다음 주 10월 7일 촛불엔 친척, 친구, 가족 모두 손에 손잡고 오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입 벌려라 시사 들어간다. 입벌씨였습니다.